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코노미스트 기사 하나 읽어보실까요? 요번에 영화가 블록버스터 오펜하이머하고 바비라는 영화가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펜하이머의 리얼리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주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비, 그 바비 인형, 바비의 이스케이피즘을, 현실 도피주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올 여름에 그 블록버스터가 우리 시대가 어떤지를 이제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물리학자로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그 맨해튼 계획에서 맨해튼 플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사람이 음 나중에 뭐 하여튼 무슨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서 이제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고 후두암으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음 하여튼 이런 오펜하이머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현실 생활이 아닌 그 바비 인형의 생활인 그 이스케이피즘 현실 도피의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브라운 수트 앤 포파이 햇을 입고 있죠. 뭐 아주 브라운 그 정장과 그 포파이 햇 그러면은 왜 중절 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아까 그 생긴 그 모자를 쓰고 있고요. 바비 같은 경우는요. 깅엄 드레스. 깅엄 드레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체크무늬 있잖아요. 체크무늬 면으로 된 그런 그 드레스. 그 왜 바비 인형이 많이 입고 있는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 깅엄 드레스와 헤어 바우 그러니까는 그 나비 모양처럼 생긴 그 헤어밴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이 도메인이 어디냐 하면은요. 멕시코에 있는 그 뉴멕시코에 있는 광대한 과학 연구 시설입니다. 반면에 이 그 바비가 있는 영역은 도메인은 어디냐면요. 슬라이드가 있는 아주 그냥 아주 분홍색 파티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요. To create a nuclear bomb. 그죠? 뉴클레어 bom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동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포탄을 만드는 일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했으니까요. 그리고 말비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퍼펙트 라이프처럼 보입니다. 아주 그냥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죠. 아주 그냥 완벽한 아주 분홍빛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그녀는 실존적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 같은 이 바비가 이렇게 묻나 봐요.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맞대결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영화가 released on July 21st in America and Britain.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7월 21일 날 개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밈들이 돌고 있나 봐요. 바비하고 오펜하이머하고 막 짬뽕된 서로 완전 상반된 인물이잖아요. 그 영화도 그렇고 이런 바벤하이머라는 인물로 밈도 돌아다니고 있고 서로 리믹스된 것도 돌아다니고 있고 막 서로 막 토론까지 이루어지고 디베이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토론이냐면 바이오그래피컬 드라마를 볼 거냐? 그 전기 드라마를 볼 거냐 아니면 판타지 코미디를 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도 막 열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니 이런 영화 두 개가 나온다고 이런 무러하하 이런 소동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고 봤을 때 이것은 필메이커에 이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펜하이머를 감독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야말로 거의 뭐 과학자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헐리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미친 과학자에 근접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The closest thing Hollywood has to mad scientist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샷 할 때요. 그 찍을 때 as to computer generated image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거의 안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 747 블로잉 업 하는 그런 장면도요. 거의 뭐 컴퓨터 CG를 쓰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핵폭발 이런 거에 관한 거니까 이 핵폭발도 실질적으로 CG를 쓰지 않고요. 비록 핵 반응 리얼은 아니지만 뭐 알루미늄과 무슨 분말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폭발을 연출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나레이션 컨벤션 그러면 뭐 이야기를 만들 때 구성을 할 때 뭐 세팅이 있고 뭐 플레이스 장소가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전개 뭐죠? 절정 뭐 결말 뭐 이런 식의 어떤 세트가 있잖아요. 이런 게 나레이티브 컨벤션인데 이런 나레이티브 기존의 이런 방식 같은 것을 토이 가지고 논다라고 합니다. 그 영화는. 그다음에 아주 tricky subject 아주 교묘한 아주 트리키한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주제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잘 가지고 놀죠. 덩케르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덩케르트 영화도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진짜 독특하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게 2차 세계 대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덩케르트 같은 경우도 이 논란의 작품이죠. 반면에 그레타 거윅은 팬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 감독의 그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mumblecore 장르로 시작을 했어요. mumblecore라는 것은요. mumble 그러면 애기들이 옹알옹알 하는 게 다 mumble이잖아요. 중얼중얼거리는 거. mumblecore 장르라고 하는 것은 무명 배우를 기용하고 즉흥성을 많이 가미해서 초저예산으로 제작하는 미국 독립 영화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이걸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그레타 거윅은. 혹시 이 영화 들어보셨나요? 레이디 버드라는 거 2017년에 나온 레이디 버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에 리틀 위민 작은 아씨들의 각색본 작은 아씨들을 각색한 영화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티켓 세일즈 오브 300 million dollars 3억 달러의 티켓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바비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요. Heaven Can Wait라는 천국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후 세계를 다룬 헐리우드 뮤지컬이 있는데요. 그 뮤지컬을 영화의 영감의 원천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바비 같은 경우는요.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죠? 그죠? Decades Old Intellectual Proper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수십 년 된 지적 재산을 활용한 작품인 거죠. 이 바비를 만들어낸 토이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마텔이라는 곳입니다. 마텔. 이 마텔이 판 바비 인형이 여태까지 a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10억 개의 인형이 그것도 싸지도 않잖아요. 그 인형을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Barbie name is more globally recognized than practically everything else other than Coca-Cola. 이 코카콜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recognized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다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은 이미 제작 중이지 않나? Sequel is already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지요. 반면에 오펜하이머는 어떠냐? 그런 프랜차이즈 포텐셜은 없죠. 그런데 The Scientist,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이언티스트는요. One of history's most essential and paradoxical figure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본질적이고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but he is not likely to return for Oppenheimer 2. 이 오펜하이머 2로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메이크할 가능성, 시퀄이 나올 가능성, 스핀오프가 나올 가능성 레스합니다. 레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펜하이머에는 누가 나오느냐? 에밀리 블런트하고 맷 데이먼. 어이구,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내용이 어디 밝은 내용일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somber story is not obviously crowd pleaser. 이런 우울한 영화는 관객들을 즐겁게 분명히 해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든 영화에 대한 버짓이 얼만큼 들어갔냐면요. large 버짓입니다. of $100 million reflect the face. 이렇게 1억 달러라는 큰 예산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솜버한 스토리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1억 달러
라는 큰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가 그 위험을 감내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거죠. 사실 1940년대, 1950년대 bomb in the 1940s and 1950s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원자폭탄 다룬 영화 있었지만 haven't been box office success 이렇게 흥행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을 할 것이냐 이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오로지 this film is being hinged on 논란's reputation 논란의 reputation 명성에 hinged 달려있다라는 거죠. 논란의 명성에 이 영화의 성과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벤하이머라는 바비와 오펜하이머 서로 라이벌 관계 이런 바벤하이머에 대한 경쟁이 과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serious question for the public 대중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Whether to favor realism or escapism. 과연 리얼리즘을 선호할까? 아니면 escapism, 도피주의를 선호할까? 현실주의와 도피주의 중 어느 것을 선호할까?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요. In Europe, war, 전쟁, 진짜 그런데다가 지금 차이나 앤 노스 코리아 핵 어쩌고저쩌고 오늘도 북한이 뭐 쐈잖아요. 우리 막 이러고 있을 때 진짜 어떻게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뉴클레어 아스날 이게 어떤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펜하이머 같은 이야기는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런 대량 살상 무기는 feel too real and raw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너무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시청자들은 엄청 불안하죠. 이것은 Oppenheimer is not film that will ease viewers' anxieties. 절대 이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뷰어들을 영화 보는 사람들의 anxiety, 불안을 ease, 경감시켜줄 만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연자실 할 겁니다. They can't speak. 자, 이 영화 보고 아마 아무 말도 못할걸요? 라고 이제 놀란 감독이 막 얘기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거윅스 프로덕션 이 거윅 이 여자 감독의 거윅의 이 프로덕션은 연출은 되게 플레이풀합니다. 그 세트장이요 거의 뭐 핑크 페인트를 들어 부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쇼티지 오브 핑크 페인트, 핑크 페인트의 아주 세계적인 부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품귀 현상을 일으켰어요. 이래서 이것이 도파민 제너레이터, 도파민 생성기라고 묘사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막 꿈 같은 거죠. Film's tone is funny and slightly self-referential. 아주 그냥 꿈속 세계를 다루고 아주 살짝 교묘하게 self-referential, 자기 자신을 비꼬는 그런 어떤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비와 오펜하이머의 말하자면 버겐스타과 스틸레토 딜레마의 어떤 다른 버전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대공황 때요, Great Depression이었을 때요, 가장 highest grossing film, 가장 돈 많이 버는 영화는요, 이거래요, 뮤지컬 아니면 히스토리컬 에픽, 어떤 역사, 서사시 이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컨드 월드 워도 2차 세계 대전 그 힘든 시기에도 돈을 번 거는요. Gone with the Wind 어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이런 Sergeant York라는 그런 영화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전쟁을 이렇게 다뤘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과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 거죠. 그다음에 비엔남 워, 카사블랑카도 마찬가지로 카사블랑카도 전쟁 시기이긴 하지만 전쟁을 다뤘다기보다는 전쟁 안에서의 사랑을 다룬 거죠. 비엔남 워, 베트남 전쟁 때도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는 퍼니걸이었답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가장 유행했던 영화는 캐리비안, The Pirate of the Caribbean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골치 아픈 걸 보려고 하지 않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거 많지만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그렇게 아주 가벼운 거 영화를 보고 싶답니다. 그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film history라는 author인데요. 그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톰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at a time of economic strain 어떤 경제적인 strain 어떤 흠집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되게 어렵죠. war 전쟁 그다음 populism 이런 게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의 뷰어들은요. will not want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serious film을 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말해서 frivolous one 아주 경솔한 아주 시시한 바보 같은 하찮은 frivolous 그런 걸 오히려 보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medies have always done well at movies. 코미디는 항상 영화관에서는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라는 것에 한 더 시간 동안에 그 코미디를 본다는 것은 to reassure people and give them a couple of hours of escape from pretty big problem. 상당히 큰 문제로부터 약간 피해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한 2시간 동안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삶에서의 삶이 판타스틱한데 누가 리얼리티를 원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어떤 거 보실 것 같습니까? 오펜하이머를 보시겠습니까? 그 과학자의 핵 무기를 진짜 발명한 그런 과학자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비가 아주 그냥 핑크 페인트가 팍팍 그 현실인지 인형의 세계인지 모르는 바비를 보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바비를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펜하이머를 볼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아 영화를 뭘 볼까?' 하고 '무슨 영화를 하지?'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영화관을 뒤져봤는데 바비는 있는데 오펜하이머는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비를 선뜻 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흥행 수익을 낼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저와 함께 오래간만에 하나 읽어보셨는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좀 버벅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 많이 또 오기 시작하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